브리핑. 어떤 뉴스를 원하든 스마트한 정리, 쉽고 빠른 전달,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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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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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봅니다. 뉴스 전 빅 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이 아침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4651. 곤유부 듣다 보면 날도 밝아오고 제 맘도 밝아지고 괜찮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아침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2109 끝번호 쓰시는 분은요. 문자 보내면 단문자로 오늘의 뉴스를 요약해서 보내주시니 얼렁 보내게 되네요. 네, 저희 곤유부에서 이제 매번 문자 메시지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단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하루 뉴스를 헤드라인을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 몰랐네요. 문자를 안 보냈다는 얘기군요. 제가 왜 보냅니까? 진짜 제작진 되게 열심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곤유부 앞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시면 그 메시지로 다시 뉴스가 정리돼서 가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샵 1035 우물정 1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 짧게 보내시면 50원, 그렇죠. 길게 보내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네, 5119님은 날씨는 추운데 택시 손님은 너무 없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손님이 참 매일 많으면 좋을 텐데 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힘내십시오. 월요일 아침인데도 손님이 좀 없나 봐요. 예. 이신우님은 9일 만에 듣네요 하셨는데 설 명절부터 쭉 아마 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9일 만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예. 유튜브에서 임대중님이요. 인천 11번 버스 곤유부 틀었네요. 11번 버스 축하해요. 좋은 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5.18 관련 발언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2차 북미 회담 관련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는 27일과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비건 대표가 2박 3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서 합의한 내용이고요. 또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서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아직 합의문 작성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생산적이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면서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죠. 경향신문입니다. 한장 합의문까지 한 발 더 다가선 북미 이렇게 제목 뽑았고요.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했던 대로 하노이 담판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헤드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이름이 주말 내내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죠. 관련 소식들 신문사들마다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 처음으로 30% 지지율을 회복했던 자유한국당이 좀 잇따른 구설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신문사들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일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고 폄훼하고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이런 망언을 또 쏟아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세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징계에 나서기로 했고요. 한국, 일본은 이 외에도 최근에 단식 투쟁 논란이라든지 최규일 의원의 황당한 대응 그리고 반쪽짜리 전당대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진 정치 최근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을 엮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죠. 한국일보입니다. 탄핵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한국당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겨레는 5.18 망언 3인방 국회 퇴출운동 불붙는다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망언이라는 단어 일본에서 나오는 건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 중에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요금소 나가서 역주행 승용차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9906 끝번호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고속도로에 지금 역주행 승용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험하네요.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중앙일보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 관련된 소식이죠. 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가 연결식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는데 그 관련 사진들 싣고 있고요. 제목은 이국종, 윤한덕 이름 닥터 헬기에 새길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추도사를 통해서 닥터헬기의 윤한덕이라는 이름과 아틀라스를 써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의 형제고요. 이 교수는 아틀라스가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면서 본인에게 형벌과도 같은 상황을 견디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하늘 아래 살고 있다. 윤한덕 전 센터장도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를 떠받쳐왔다 이렇게 추도했습니다. 네. 자, 동아일보 볼까요? 네, 자동차 생산량 3년 연속 후진, 멕시코에도 밀려 7위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 자동차 생산국 5위에서 16년에는 인도에 밀려서 6위로 떨어진 뒤에 또다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이 한 46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난해 402만 9천 대 생산에 그쳤고요. 그 수출 감소가 큰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줬던 LCD TV 1위 자리도 중국 기업에 내줬습니다. 이 우리 수출 제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던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겁니까? 포항 지진이라는 검색어 계속 떴는데요. 이게 지금 뭐 재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낮 12시 53분쯤에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한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오후 2시 12분쯤에는 2.5의 여진도 있었고요. 지금 4.0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2월 11일 역시나 포항에서 4.6 지진 이후 1년 만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는 흔들림이 감지됐다면서 이제 기상청에다가 의뢰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하고요. 올해 발생한 지진 10건 중 지금 경북 지역에서만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지진 나면은 사실 원전 때문에 더 걱정이 많죠. 그렇죠. 네. 예, 다행히 진앙에서 한 62km 떨어진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다른 원전들은 피해가 없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해서 별다른 피해는 없는데 2년 전에 이제 포항 시민들 큰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평생 갈 텐데요. 큰 피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토픽은 어떤 겁니까? 택시기사 폭행입니다. 네. 그것도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자수를 했군요. 예. 그 어제 오전 4시 30분쯤에 남양주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60대 여성 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를 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더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더니 같이 죽자면서 핸들을 잡아당겼고요. 이제 위험을 느낀 기사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니까 무차별 폭행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보니까 당시 술에 취해서 이제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익숙한 상황이죠 우리에게는. 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진술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수는 왜 했는지 또 의문부가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물단체 가온이라는 이 키워드도 제법 눈에 띄더군요. 네, 이 동물단체 가온의 30대 이 대표 서 씨가 후원금을 유용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11월에 단체를 설립했고 지난해 4월까지 한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만 원, 한 1억 원 가까이 모았는데 대부분인 9천만 원 정도를 여자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 경비, 자신의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회원들이 또 후원금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니까 이 명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해가지고 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져간 거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회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지금 동물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이 지난 저희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다시 동물권 커지고 단체 있습니다. 케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투명한 운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럼요. 가온 같은 경우에는 9,800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유용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선량한 동물권 단체들, 동물 단체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될 받죠. 텐데 예. 참 이런 뉴스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군요.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김태우 추가 폭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이 청와대가 특검의 드루킹 댓글 조사 수사 상황을 알아볼 것을 불법 지시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요. 본인이 이 관련 내용이 휴대전화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드루킹이 특검에 USB를 제출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할 것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한 특감반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메신저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상부에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 반응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7557 끝번호 쓰시는 분이 옆 채널에서 갈아타고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전화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지 마세요. 7639님은 손흥민 선수 근황이 궁금하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새벽에 경기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부터 경기 시작이 됐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또 골을 넣긴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해요 지금. 예. 지금 올해 선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12월 이후에 엄청난 지금 골폭풍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우니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전민기 팀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